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민간 자격증 실태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격증 딱 한 개 있어요. 그 자동차 자격증이고요. 2종 보통면허 하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격증도 많더라고요. 취업난이 그만큼 심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용으로 자격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민간 자격증의 수도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 소비자 피해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이 대략 몇 개쯤 되나요? 민간 자격증이 현재 한 17,300여개로 정말 많은 편입니다. 17,000여 개가 넘으니까요. 예. 네, 우리나라 표준 직업이 한 11,400개 정도인데 네. 자격증이 17,000개가 넘는다면은 정말로 많은 자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왜 한 개밖에 없을까요? 네. 근데 이게 다 공인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공인된 거는 97개니까 97개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7,000개 중에 97개만이 예.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그러면은 공인이 안 됐어도 이렇게 따려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취업도 좀 잘하고 그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자격증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원에는 얼마나 좀 들어오나요? 이 조사를 하면서 한 최근 5년 정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매년 1,500건 이상 그 소비자 불만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네.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도 많죠. 그렇습니다. 상담이 매년 1,500건 이상 불만 상담이 들어오니까 예. 이 자격증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비자 피해나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상담을 신청을 하고요. 또 예.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들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 많나요? 네, 우리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이제 피해 구제했던 501건을 분석해 보니까 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록 또는 수업 등과 관련한 피해가 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액을 주고 학원을 등록했는데 수업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수업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네.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이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이나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했는데 네. 이것과 일치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24.9%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17,000개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임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습 교재 품질 문제, 내용이 너무 없다, 부실하다, 뭐 이런 관련한 그 해약 불만 이런 것도 2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인 자격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 자격이라는 거는 예.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 외에 네. 국가 자격증 뭐 의사나 변호사나 네. 또는 뭐 산업기술 같은 그런 국가 기술 자격 외에 법인이나 일반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런 민간 자격 중에서 이 정도는 산업 현장에서 잘 통용되고 있다. 또는 사회적으로 이 수요에 부합한다 하는 우수 네. 자격을 공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97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민간하고 공인하고 뭐가 다른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에서 취업을 위한 그 취득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여성분도 40대 여성입니다. 네. 아마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어떤 교육원에서 전화가 와서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을 따면은 취업도 알선해 주겠다 하는 네. 그 조건으로 이제 100만 원을 주고 이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그 강사가 방문해서 교육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취업 알선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하고 환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피해를 우리 원에 호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럼 해결은 됐나요? 네, 해결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뭐 중간에 환불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에 등록했는데 수업이 부실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 또는 뭐 교재가 정말 내용이 없고. 이런 식의 그 책임 소재가 사업자한테 있다면은 민간 자격증 운영자에게 있다면은 그거는 기관과 관계없이 해약할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자기가 이 자격증 괜찮은데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 뭐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동안 했던 거를 공시하고 네. 일부 이유학금을 부담하면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은 취업이 더 잘 되느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소비자원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네네. 민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취업에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어떤가요? 네. 대부분 이번에 이제 설문을 한번 300명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61.3%가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이 국가 전문 자격 또는 기술 자격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취업 현장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안 되고 있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입사 지원 시에 우대하거나 또는 가산점이 있는 민간 자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영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예. 뭐 이런 데선 바리스타라든지 산후관리사 같은 그런 통용되는 자격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우리가 정말 취업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는 네.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후죽 순으로 나타나 있는 지금 17,000여 개나 되는 민간 자격증을 다 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예. 소비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17,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 네. 이것도 설명 들을 때는 이거 따면 정말 취업이 마치 보장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 예. 자기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실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자격관리자들은 어쨌든 뭐 학원 등록이나 교재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수익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허위나 또는 과장된 설명만 믿지 말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등록 자격이 뭐가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아, 네.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에 이제 등록 여부, 인증하는 방법, 교육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은 자격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 수강,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몇백만 원도 이렇게 요구하는 적도 있거든요. 이런 거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큰 돈 주고 계약했는데, 예. 의외로 부실하다 이런 것들 보면은 고액의 학원 수강을 유도하거나 교재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판단해보고, 네. 또 계약할 때는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이었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금융상품백서 시간이 있는데요. 대출금리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금리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10개월 만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받으신 분들 부담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대기업 채용 결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다 측에서 만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544-9544 02-5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금융상품백서 시간입니다. 은행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금리 얘기를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 반드시 하게 되는 단어가 코픽스 금리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금리인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코픽스 금리는 일단 오르면은 내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리게 되는데 계속 좀 내려가던 금리가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준금리는 저금리 상태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내 대출금리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픽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거든요. 예. 코픽스 금리란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부터 해주시죠.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예, 그 앞자만 딴 건데요. 네. C가 코스트, 우리말로 원가 이런 뜻이겠죠. 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드리는 돈은 결국에 여러 고객분들께서 은행에 예금한 돈, 이 돈을 모아서 대출해드리는 것인데요. 네. 이 예금의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9개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또 상호 부금, 주택 부금 이런 그 대출해드리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매달 15일 발표를 합니다. 네. 은행들은 이 코픽스에
일정한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코픽스 금리가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다르죠? 신규 코픽스는 그 전달 한 달 동안에 고객이 신규한 예금만을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11월 코픽스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그 다음날 16일 날 발표를 한 것이고요. 11월 16일 날 발표한 코픽스 금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고객이 신규한 예금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잔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금 잔액을 놓고 따지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자금 조달 전체 잔액에 적용된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이번에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54%에서 1.57%, 그러니까 0.03%포인트 올랐다. 매우 소폭으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로 그 예금 상품을 든 것들의 예. 가중평균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죠? 예. 국내 9개 대형은행에서 조달하는 상품 금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고객분들께서 돈이 생기면 은행에 오셔서 정기예금도 하고 매달 정기 적금도 가입을 하고 요즘에는 정기예금보다 금리 높은 상품이 CD, 양도성 네. 예금 증서입니다. 이들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가 코픽스다. 그중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따지면 신규 코픽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시면서 금리가 지난달에 비해 올랐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정기예금만 갔는데 금리가 떨어지기만 했는데 예금금리도 이번 달에 올랐네. 그러면 다음 달 코픽스 금리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예금금리는요. 네.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신규 코픽스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만을 따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잔액 코픽스는 전체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11월 16일 날 발표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올랐으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은행 예금 금리가 그 전달에 비해서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올 들어 연 1.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불과 두세 달 전, 서너 달 전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1.8% 이상, 물론 은행마다 다르겠습니다만 1.8% 이상 금리를 드립니다. 10월에 예금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11월 16일 날 발표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나요? 예,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린 것은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에 왔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금세 따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수준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대출받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출을 받으셨거나 또 받아야 되는 분들은 좀 긴장스러운 그런 얘기일 것도 같은데요. 네. 근데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풀어줬던 규제가 좀 강화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조이게 되니까 대출 받으려면 그럼 올해 가기 전에 좀 받는 게 나을까요? 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은행 영업점에 정부 규제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냥 말씀만 있을 뿐이고요. 예. 아직 저희 지점에게까지 구체적인 지시나 공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또 사상 최대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대출 조건이 언론에 나오는 대로 조만간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CD 금리가 과거엔 좀 많이 쓰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금융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출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CD 금리, 코픽스, 금융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금리를 어느 은행에서나 기준금리로 삼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 금리 변동 주기입니다. 네. 이 금리 변동 주기가 다른데요. 이제 CD 금리는 대출 받고 나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3개월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코픽스는 6개월마다 바뀌고요. 금융채는 5년마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결국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대출 받으시는 고객분들께서 금리 하락을 사실 즐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금리 상승에 대비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최근에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이 목적이시라면 어쨌든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실 테고 네. 또 많은 금액이라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5년 고정금리 대출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어쨌든 앞으로 대출이 강화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은행마다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 또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 혜택,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동 이체된다든지 신용카드가 있다든지 공과금을 자동 납부하신다든지 스마트 금융을 가입하신다든지 이런 혜택들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그쳤습니다. 예. 실제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은행마다 그래 급여 들어와 이렇게 저희들이 항목을 입력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계좌 이동제가 도입되면서 은행마다 그걸 실제로 따지게 됐군요. 급여가 입금되는지 이걸 살피게 되고요. 네. 매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급여가 들어온다 해서 금리 감면 혜택을 드렸는데 두세 달 뒤에 확인했더니 금리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감리 혜택이 취소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크루팅 서미영 상무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 상무님과 이렇게 방송을 한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네네. 취업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내년 상황도 그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즌을 마감하는 그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날씨로 지금 그쪽도 눈이 오나요?
네, 눈이 오고 있어요. 아, 여기는 그쳤는데 눈이 네. 오니까 마음이 취업이 되어 있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취준생들이나 또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될 분들은 더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힘내야죠. 네. 이 하반기 채용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그룹사들 올 하반기 채용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면접 시즌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네. 아직 최종 면접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 결과만을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예. 서류 전형 합격률은 불과 15%에 불과했는데요. 예를 들면 하반기 공채 취준생들이 평균 20개 기업에 이제 지원했다고 하면 그중에 3곳에서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평균 수치이니까 아마 네. 이보다 안 좋은 이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하반기 공채는 좀 바늘구멍 같다는 이제 실감이 되는 그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바늘구멍이 점점 더 좁아지잖아요. 아, 네네. 네. 누적되는 또 취업 준비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네. 내년 상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률이 15% 네. 이렇게 들으니까 네.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네. 작년에도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저희가 동일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힘들다고 왜냐면 이게 서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종 합격도 아니고.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나도 같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있는 데를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39% 정도 지원을 했고 300인 이상 999인 이하를 중견기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29% 정도 지원율이 있고요. 300인 미만의 이제 중소기업에 20% 정도의 취준생들의 지원이 있었고요. 공공기관에도 한 12% 정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 취준생들은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이제 취업 고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많은 부분 이런 이제 기업군에 지금 관심들이 가 있고요. 어떤 기업들을 주로 이제 지원했나 봤더니 CJ그룹, 네.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이제 기업에 많이 조사한 것으로 지원된 것으로 이제 조사는 됐고요. 대기업 쪽으로 지원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 전형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그중에 또 인문계열 취준생이라면은 25%보다 조금 더 좁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도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지금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죠. 좀 갑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페인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 취준생들이 많은 곳에 원서를 냈는데 서류 전형에는 잘 안 됐다 합격이. 네네. 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유형별로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일단 현재 1차 서류 전형에서 경쟁률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요. 올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무스펙 채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문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자들이 더 몰렸겠죠. 네. 예, 그래서 뽑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지원 인원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진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일단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이게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30%의 가장 높은 이제 비중이 뭐였냐면은 나의 준비된 스펙이 부족해서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스펙이 부족한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학생들 생각은 여전히 이제 스펙이 부족해서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이번 시즌에 떨어졌으면 다음 공채 시즌에 또 스펙을 높여서 나오겠죠. 예. 예, 근데 높일 스펙이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하고. 근데 그 다음으로는 스펙은 갖추고 있어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자신을 어필하지 못해서가 2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의 이제 그 준비 부족이나 탓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14% 취준생들만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하반기 공채 이제 점점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다음 그렇죠. 순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요즘 취준생 부모님들이 회사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직접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같이 들으시라고 답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하반기 채용 서류정에서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럼 이제 이 취준생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같은 기간이면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 공채에 이 기간에 다른 기업에 추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답변이 92%였는데 이 중에서도 반 정도가 50% 정도가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과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규모나 매출액이나, 그러니까 대기업이면 대기업에 또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응답을 이제 43% 정도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기업의 이제 채용들이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라는 거죠. 네. 서류 전형을,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하반기 다음 상반기 공채를 기다려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 중소기업이라도 가야 되느냐? 예.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취업 재수냐, 빠른 취업이냐?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쿠르트도 취업 포털이다 보니까 이맘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어요. 채용과 관련된 배너를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들로 새 옷을 갈아입히냐면 이름만 들으면 모르는 회사. 채용 배너를 클릭해봐야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회사. 네. 채용의 제2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은, 취준생들은 이름도 모르는 곳에 써야 될지, 아니면은 대기업 일색에 지원을 주로 해왔던 이제 구직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시즌을 기다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제 구직 편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취준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스펙이 다 좋아요. 네네네, 다 좋고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 사실 요즘 중견 중소기업들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중소기업에 가라라는 조언이 무색할 정도로. 네, 이것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밑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경기에 훨씬 더 이제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옛날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업의 개수가 많고 경쟁률도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IT처럼 성장 산업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더 큰 기업으로 이직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특정 산업 분야의 직업 전문가가 되면 대기업 직원 부럽지 않은 그 필드에 스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취준생과 취준생 부모님들 생각처럼 높은 연봉, 좋은 복리후생, 주변 평판 등 출발선이 다른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좋겠죠. 근데 재수, 삼수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더라도 기한이 있는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평생 직장이나 자격 인증도 아닌데 학생들이 지금 취준생들이 3년, 4년 이렇게 대기업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채용 시대는 자기 역량과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중요하다. 업종 분야가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혼란하고 변화가 많을수록 그런 무게 중심을 잡아야 취업도 더 쉽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가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0424님의 한 분이고요. 6121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